세상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성적인 지식의 수준으로는 결코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다. 어느 순간에는 직관적인 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야만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 모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성과 합리성, 지식이란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혜의 차원 중에서 그 부분적인 영역만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전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지혜의 영역까지 나아가야만 파악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거는 엄청난 작품을 읽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한 번만 읽어서는 도저히 전부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철학이 담긴 소설인 것 같습니다. 워낙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보니까 전체의 흐름을 잡고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를 대할 때 글을 쓰는 작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왜 소설을 쓸까?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에세이로 쓸 수도 있고 자기계발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학문서로 쓸 수도 있는데, 왜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이 철학을 전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소설의 형식을 채택한 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소설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쉽게 전하고 싶어서 소설의 형식을 취한 거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을 상정해서 그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볼 때 분명히 헤르만 헤세도 그런 의도로 소설을 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데미안부터 시작해서 시타르타와 같은 책들은 일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차원의 깊은, 거의 종교의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수준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철학들을 그냥 줄글로 나열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설을 써서 그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인물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그런 철학들을 전달하고자 했구나 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그런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그 인물의 중심을 하는 게 그런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독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의 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차용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전략을 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물에 집중을 해서 읽으면 가장 좋다. 인물. 그래서 저도 독서를 진행하면서 거시적인 독서법을 적용해서, 거시적인 독서법이 뭔지는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링크를 해드릴게요. 거시적 독서법을 적용하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이 흐름을 파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중요 인물은 딱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등장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크로머가 있고, 그 다음에 데미안이 나오죠. 베아트리체로 나오고, 피스토리우스, 피아노를 연주하는 약간 철학자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 부인이 데미를 장식하는 게 아닌가. 헤르만 헤세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철학을 쉽게 전달하고자 한 거죠. 인물들이 그냥 심심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각각의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상징체로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로머는 역경을 상징한다, 데미안은 응원을 상징한다, 또는 나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게 싱클레어라는 주인공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싱클레어의 내면을 반영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크로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시절에 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야 싱클레어, 네가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 가이드를 주고, 그에 따라서 싱클레어가 그 마음 상태에 변화를 일으켰을 때 실제로 이 크로머의 역경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전개가 나오죠. 또는 맨 마지막에도 보면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병상에서 입원해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인물이 데미안으로서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의 내면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목이 데미안으로 붙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인데 낮은 차원의 필리아 차원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3단계로 파악을 하거든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연유하는 구분법인데요.
잠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 사랑이란 것도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3단계 구분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에로스라는 차원의 사랑이 있다.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차원의 사랑도 있고, 가장 높은 차원에는 아가페라는 차원이 있구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한 거고, 필리아는 정신적인 사랑이다.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본 건데요. 플라톤의 향연, 그런 책들에 보면은 이런 개념들이 간단하게 나와요. 베아트리체에 대한 싱클레어의 감정은 이 필리아에 해당하는 사랑이 아닌가. 이런 필리아적인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을 돌아보면 싱클레어가 이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연정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자신의 의식 수준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중간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거대한 차원의 사랑에 대한 논의에서 모든 사람은 깊은 차원의 아가페적 수준의 사랑에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깊은 차원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베아트리체라는 인물을 상정한 이유가 바로 깊은 차원까지 나아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의 역할로서 상정이 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피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철학을 상징한다, 또는 공부, 정신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도 이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이런 두 경우의 인물에 대해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철학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도 철학 쪽에서는 이 지혜, 철학과 이제 지혜가 관련이 있잖아요. 이 지혜라는 개념을 갖다가 또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철학 또한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파니샤드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티라는 알아차림 수준의 낮은 단계의 지혜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디, 깨달음의 차원, 붓다, 부처님이 바로 이 부디와 관련이 있어요. 붓다라는 뜻이 깨달은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부디라는 건 깨달음적인 지혜. 여기서부터 부처님, 붓다의 어근이 나왔다. 전부 다 산스크리트어예요. 고대 인도에서 쓰던. 마지막으로는 프라즈냐는 우리가 반야심경이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반야심경 할 때 반야가 바로 이 프라즈냐입니다. 요거를 한자어로 번역하면 반야가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이 프라즈냐 차원의 지혜를 다룬 경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프라즈냐 차원은 해탈,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인도 철학적인 세계관을 입혀봤을 때 피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은 프라즈냐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티와 부디 수준의 낮은 차원의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성적인 지식의 수준으로는 결코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성적인 지식을 쌓아서 어느 순간에는 직관적인 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야만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 모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성과 합리성, 지식이란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혜의 차원 중에서 그 부분적인 영역만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전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지혜의 영역까지 나아가야만 파악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피스토리우스란 인물은 이성적인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는 인물을 상정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 에바 부인의 차원까지 와서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바 부인이라는 인물이 뭐 데미안의 어머니로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설정들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상징하는 게 뭔가, 그게 훨씬 더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누구의 어머니고, 이 사람은 뭐 어디서 만난 인물이고, 이 사람은 뭐 친구고, 그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상징하는 그 철학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차원에서 보면은 그 친구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라고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친구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건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차원에서 보면 친구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이상하다고 볼 때는 이쪽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에바 부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낮은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과 이 프라즈냐 차원의, 반야 차원의 깊은 수준의 사랑과 철학과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에바 부인이라는 인물은 이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 깊은 차원의 사랑과 철학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마중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방향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통해서 담고자 했던 의미는 뭐냐면 깊은 차원의 철학과 지혜를 향해서 가는 그 인물의 깨달음의 과정을 그려낸 소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면적인 성찰, 내면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인물들을 통해서 그려낸 거죠. 독자들도 이런 인생의 흐름을 통해서 깊은 차원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보면 어떤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소설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가치는 모든 과정들, 그 전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소설의 곳곳에 숨어있는 문장들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신에게 예배를 드릴 거라면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문장에서 드러나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나쁘고 절대적으로 선한 건 구분하기가 아주 힘들고, 그렇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우리가 포용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원리를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종착지는 결국에는 이쪽이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들도 이 궁극적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전부 다 가치가 있다. 마치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지점은 결국에 신적인 깨달음이지만 그 과정에서 악마를 만나게 되죠. 크로모와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마적인 요소들을 항상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 아니야, 너는 나쁜 놈이야, 겪기 싫어 이렇게 밀쳐버리기보다는 악마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기꺼이 수용을 하면서 모든 게 나의 깨달음을 위한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초석이고 그 초석들을 반드시 밟아 나가야만 궁극적인 지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문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하고 싶고 악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소설이 위대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엄청난 소설을 읽은 이 시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내 인생도 이런 흐름을 틀로 삼아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역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딘가? 그 모든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